예, 이번 시간에는 145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45쪽에 나오는 제9강이죠, 제9강. 이 제9강은 이제 문명 질서의 부정과 문화의 본질이라는 부분입니다. 거기 이제 보면 1번이라고 해서 이제 들사람월이라고 나왔죠, 145쪽에. 1번 들사람월. 쉽게 말하면 들사람월이라는 참 말이 어려운데 야인이고요. 들사람은 어른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야인 정신이죠. 이걸 이제 순 우리말로 썼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야인 정신을 함석헌이라는 분이 이제 이 글을 썼고요. 거기 뒤에 보면 함석헌에 대한 설명이 나오니까 조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함석헌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나오는 걸 좀 보면 그 165페이지를 보십시오. 거기 들사람 월 이제 163쪽 먼저 봐야겠네. 163쪽 함석헌 나오죠. 1901년에서 89년까지 사셨어요. 그리고 종교인 사회운동가 평안북도 용천에 넘겨보세요. 출생 1916년 양시 공립고등보통학교를 거쳐서 평양고등보통학교에 입학했죠. 그리고 이제 고등보통학교 3학년 재학 중에 3.1운동을 맞아서 함석은에게 독립선서를 전달받아 평양에 배포한 사건으로 학업을 중단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수리조합 사무원, 수학교 선생, 1921년에 이제 오산학교 3학년 편입 졸업을 했고요. 유영모를 만나요. 유영모가 되게 이제 유명한데 이 유영모라는 분은 그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톨스토이의 기독관을 유영모는 자 지금 164페이지를 보고 있습니다. 페이지 164쪽. 이 유영모는 이 톨스토이의 기독교관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톨스토이의 기독교관. 자 그렇게 좀 써놓으세요. 유영모가 이제 그 스승인데 톨스토이의 기독교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이 유영모는 재밌는 게 호가 5개의 5. 마늘 따자에 저녁 석자인데 다석 유영모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제 뭐냐면 저녁만 많다는 거잖아요. 저녁 한 끼만 먹었다는 거. 매일. 여러분 매일 저녁 한 끼만 먹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가 5개예요. 좀 재밌죠. 하여튼 이제 유영모를 만나서 거기 164쪽에 한 7째 줄 정도 나오죠. 스승으로 삼았다. 그리고 이제 여러 특히 이제 민족주의자 안창호, 조만식, 그다음에 또 이승훈의 영향을 받았다고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도쿄의 고등사범학교 문과를 또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러 활동을 하는데 뭐 자세히 뭐 아실 필요는 없고요. 뭐 여러 뭡니까 좀 약간 대치되는 활동을 많이 해요. 정부라든가 일본과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이제 투옥도 됐고 뭐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164쪽의 마지막 단락에 보면 1960에서 89년 퀘이커교도 한국 대표로 미국 국무부에 초청을 받았고요. 84년에 이제 그 민족고문운동본부 고문, 쟁취국민운동본부, 노벨 평화상 후보, 지명 추천, 인천상도 받았습니다. 또 성경뿐 아니라 동서양의 고전을 섭렵해서 자기의 사상으로 소화해요. CR 사상 이런 것도 만들게 됩니다. 저도 이제 한번 그 뭡니까 이 함석헌 이분의 노자 도덕경을 이렇게 그 한 걸 봤는데 상당히 노자 도덕경을 기독교적으로 또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셨더라고요. 상당히 재밌게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165쪽에 이제 보시면 이제 그래서 이 함석헌을 이제 어떻게 평가하냐면 써보세요. 한국의 간디다라고 평가해요. 이 간디는 이제 비폭력, 비저항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비폭력, 폭력이지 않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 그리고 이제 종교적 다원주의의 선구자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 종교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독교를 믿는 사람은 기독교만 믿는 게 아니라 기독교도 믿고 불교도 믿고 천주교도 믿고 뭐 다신교와 비슷한 거 여러 가지 그런 종교를 믿는 그런 다원주의라는 거죠. 일원주의가 아니고. 자, 165쪽 들사람월에 대해서 자유당 말기 1959년 흥사단에서 종합교양지 새벽을 이제 발간할 때 야인정신 원고가 청탁되었죠. 함석헌이 원고의 제목을 들사람월로 바꿔 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들사람월로 썼다는 거죠. 그래서 이승만 폭정의 말기 많은 지식인 언론인 문인 종교인들이 관제화 어용화된 시대에 함석헌은 광야에선 예언자처럼 야인 정신을 들고 나왔다. 이것은 폭압과 불의를 보고도 침묵하며
권력에 기웃거리는 청년, 교사, 언론인, 종교인, 학자, 문인들에게 외치는 절절한 목소리였다. 이 글에서 함석헌은 야인을 들사람들과 동의의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함석헌 사상의 상징은 이 씨알이죠. 들사람의 올갱이. 올갱이랑은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함석헌의 역사관, 교육관 여러 가지가 있다.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번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내용도 뭐 다 읽진 않고 제가 핵심 포인트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145쪽. 이 들사람 머리 좀 내용이 좀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좀 여러분이 잘 보세요. 중요한 것만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 호랑이 담배라고 시작이 되죠. 시작이. 근데 결국은 거기다 밑에서 써주세요. 이 민중이라는 계급으로 자, 뭘 이해하려고 하느냐? 호랑이를 이해하려고 해요. 이렇게 필기하세요. 이 민중이라는 계급으로 호랑이를 이해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호랑이가 일종의 민중이라는 거예요. 그럼 호랑이는 뭐냐? 다시 말하면 호랑이는 뭐냐? 들사람 사상의 상징체계다. 이렇게 필기를 하세요. 들사람 사상의 상징체계. 이게 이제 그 호랑이죠. 그렇게 필기하세요. 우리 호랑이 담배를 먹었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뭐 호랑이 담배 피던 옛날에 옛적에 이런 말 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뭐 담배를 망우초라 했다면서 옛날 이야기를 쭉 읽어보시면 그런 이야기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넘어가고요. 자, 147쪽 중요한 것만 좀 할게요. 거기 이제 보면 맞서는 두 계급이라고 나올 거예요. 자, 이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맞서는 두 계급. 그러니까 결국은 맞서는 계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두 번째 단락을 보세요. 첫째 줄. 요가. 전화를 얻어 임금이 된 다음에 자기의 다스림을 어찌하나 알아보려고 시골에 갔어요. 밭에서 노래를 부르며 일하는 농사꾼을 보고 당신 우리나라 임금 아시오? 농부가 그 말 듣고 거들떠보지도 않고 흙덩이만 깨면서 하는 말이 내가 해 뜨면 나오고 해 지면 들어가고 내 손으로 우물 파 마시고 밥 갈아 밥 먹고 임금이 뭐고 내게 뭔 상관이야. 이렇게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나 있는 줄 모를 만큼 했으니 어지간히 하긴 했구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산소가 중요하다는 것을 못 느끼죠. 산소가 막 있지만 여러분이 이제 뭐 밀폐된 공간에 가서 막 숨을 못 쉬거나 이럴 때 산소가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평상시엔 별 생각 안 하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백성에 대해서 이제 막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그 소부 허유가 있어요. 그 밑에서 한 5째 줄에 소부. 소부라는 것은 뭐냐면 허유는 사람 이름이고요. 사람 이름입니다. 이 소부라는 것은 이게 소가 둥지 소자예요. 이 소자가 둥지 소자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요즘으로 말하면 뭐랄까요? 그 산 같은 데서 이제 밭 갈고 그런 사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와서 벼슬 하고 같이 일하자 이랬더니 에이 더러운 소리를 들었군. 그래서 흐르는 물에 귀를 씻었다는 거예요.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 이건 시험에 아주 단골로 나오는 걸 알려드릴게요. 148쪽에 제일 위에 빈칸에서 써놓으세요. 자, 우리가 이 문명인과 이거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들사람, 야인이죠. 자, 문명인은 누구냐? 바로 초왕, 왕이에요. 또 알렉산더, 왕이에요. 또 지금 아까 나왔던 무슨 임금? 요임금, 왕이. 임금이죠. 자, 야인은 누구냐? 허유.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어요? 아까 이제 그러니까 소부허유죠. 허유가 소부죠. 같은 말이죠. 소부. 그 다음에 장자. 이 장자도 뭐예요? 야인이라는 거죠. 장자도 높은 사람이 아닌 거 아시겠죠? 노자 장자할 때. 장자가 이제 옛날로 말하면 산림 관리를 하는 뭐 그런 뭐 요즘으로 말하면 구급 공무원 정도 되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었어요. 148쪽 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 위에도 이제 이야기가 쭉 장자 이야기 나오고 뭐 쭉 나오거든요. 그건 여러분이 뭐 자세히 읽어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자 여기서 또 지우고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가 임금 그것도 149쪽에 좀 써놓으시면 좋겠는데 임금은 문명입니다. 자 관 없는 왕은
들사람이다. 맞죠? 왕인데 관이 없어. 그럼 들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포인트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있는 내용은 여러분 이게 자세히 막 다 읽을 필요 없습니다. 이거 다 자세히 뭐 읽으셔도 제가 말리진 않는데 시험 문제가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막 여기 있는 내용을 자세히 읽지 마세요. 제가 이제 포인트만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거기 153쪽에다가 제일 위에다 좀 써놓으세요. 153쪽 제일 위에 여백에 자 우리가 정몽주, 김시습, 최영 자 이런 사람들 다 무슨 사람이냐? 들사람이라고. 왜냐면 이런 어떤 그 김시숙 같은 경우도 아시다시피 뭡니까 이 단종을 수양대군이 이제 죽게 하잖아요. 이제 그 말 듣고 이제 책을 다 불태우고 막 뭡니까 그 절에 들어가서 살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정몽주도 마찬가지죠. 이방원이 이제 그 뭡니까 이런들 어떠하니 그 저런들 어떠하니 하여가를 부르니까 이 몸이 죽고 뭐 이렇게 썼지 않습니까? 최영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다 이제 제도권에 반발하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글월과 바탈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또 중요합니다. 154쪽 펴보세요. 154쪽. 용어가 좀 어려워요. 154쪽에 보시면 글월과 바탈이 있어요. 자, 이걸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글월은 아실 거고 바탈이 뭐냐 도대체. 이게 문의를 놓지 않은 비단이에요. 문의를 놓지 않은 비단. 자, 그러니까 문의를 놓지 않은 비단이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 순수 상태의 본질이죠. 이게 이제 바탈입니다. 이 바탈이란 말 여러분이 아마 거의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문인과 야인이 있어요. 문인이니까 뭐예요? 문명인. 야인이니까 뭐예요? 들사람. 자, 이 표현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야인은 요즘에도 야인이란 말 쓰잖아요. 국회의원이 됐다가 떨어졌어요. 배지를 안 달아. 뭐예요? 벼슬하지 않은 사람. 을 야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야인은 꼭 벼슬하지 않는 사람만 의미하는 건 아니고 벼슬을 했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이제 저항적인 사람까지도 포함을 해요. 이제 원래 뜻은 이제 이런 뜻이지만 벼슬을 해도 저항하는 사람. 이런 사람까지도 포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몽주는 벼슬했잖아요. 근데도 이제 야인으로 들어가는 게 그런 어떤 시대 정신에 대항하고 저항하고 이런 것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그 159쪽에 밑에서 넷째 줄 보세요. 보면 중국의 거기 밑줄 세 노자 장자는 야인 정신을 부르짖는 사람이다. 이 노자 장자를 읽어보면 야인 정신이에요. 자연 속에서 살고 자연을 예찬하고 뭐 이런 이야기거든요. 자,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161쪽 들사람이 오라 나왔죠. 지금 우리나라에 필요한 것은 들사람이다. 문명의 해독을 가장 심히 받고 있다. 이거 나왔죠. 우리가 인간이 지나치게 자연을 개발해서 무분별한 거기다 써보세요. 자연 개발. 자, 이거에 의해서 뭐예요? 생태계가 파괴됐죠. 예전에 그 엄청난 시청률 20% 넘은 다큐멘터리 시청률 아마존의 눈물. 이게 이제 그런 거 아닙니까? 무분별하게 그래서 그러니까 이 노자 도덕경의 제5장에 보면 뭐냐면 천지불운이라는 게 나와요. 천지불운. 도덕경. 이 뭐냐? 천지는 인자하지 않다. 여러분 우리가 막 해일, 쓰나미라고도 하죠. 산불, 지진, 홍수도 이제 해일하고 비슷하지만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뭐 가스 폭발, 자연에서 뭐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태풍 이런 걸 보면 어때요? 천지가 인자하지 않죠.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인자하지 않은 것은 인간이 자연을
너무나 무분별하게 개발을 하기 때문에 이 자연이 인지하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자연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놔둬라. 이게 노자와 장자의 어떤 핵심 주장이거든요. 이것도 뭐 깊이 들어가면 뭐 엄청나게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쉽게 이야기를 해서 그 정도로 마무리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더 읽을 거리가 나오죠. 더 읽을 거리. 이제 이게 김수영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김수영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김수영은 아시다시피 이제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참여시 작가예요. 여러분, 방학동에 이렇게 가시면요, 서울에 김수영 문학관이 있어요. 여기 꼭 가보셔야 됩니다. 국문학을 전공했는데 김수영 문학관에 한 번도 안 갔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아직 1학년이시니까 이제 그렇지만 나중에 학년이 올라가시면 꼭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여기 나오는 그 뭡니까 오늘의 한국 문화를 그 위협하는 것을 읽고 그 165쪽 있죠. 실험적인 문학과 정치적인 자유라는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김수영인데 이 김수영은 잠깐 좀 설명을 좀 하면 6.25 때 의용군을 가요. 의용군. 북한에 이제 끌려갔다는 소리예요. 그러다가 이제 탈출해서 나중에 이제 거제도로 포로 수용소에서 이제 석방을 해요. 석방이 되죠. 그래서 또 이제 교편 생활하죠. 잡지사에도 있었고 신문사에도 있었죠. 그래서 이제 상당히 이제 저항적인 시들을 많이 써가지고 우리나라 나이로 50세가 되어서 이제 어떤 출판과 관련된 일을 끝나고 저녁에 이렇게 이제 뭐죠 보도에 가고 있었대요. 보도에 어떻게 이제 죽게 됐냐면 근데 버스가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니까 그러냐 보도로 가요. 보도로. 그래서 치여서 죽어요. 아주 이례적인 케이스죠. 그래서 50세에 죽게 됩니다. 이 뭡니까 그 나중에 여러분이 학년 지금 1학년이셔서 그런데 올라가시면 뭐 그놈의 사진을 씻어서 미식개로 하자 뭐 이런 시도 있어요. 뭐 상당히 파격적입니다. 시들이 읽어보시면. 그래서 그런 어떤 정부와 대항적인 어떤 시들을 상당히 많이 쓴 사람이 누구냐면 김수영이에요. 그래서 김수영은 상당히 현대 시인 중에 좀 유명한 시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김수영 이야기도 하려면 또 끝도 없으니까 167쪽에 이제 보시면 그래서 이 김수영이 이제 주장을 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뭐 이야기들이 상당히 있는데 여기 있는 말들 여러분 읽어도 좀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제가 이 내용에서 포인트만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167쪽에 뭐 위에 여백에다 좀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치적인 구호가 강하게 드러난 문학은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며 이를 정치적 자유의 문제와 같은 비중으로 볼 수 없다. 이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문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정치적인 구호가 강하게 드러나는 것은 일시적인 현상이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정치적인 자유의 문제와 같은 비중으로 볼 수가 없다. 뭐 그런 이야기를 또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서 또 이야기는 문화를 위협하는 것은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 제일 마지막 단락을 좀 보세요. 제일 마지막 단락 167쪽에 선진국의 자유사회의 문학 풍토를 보더라도 무서운 것은 그 다음 밑줄 좀 치세요. 문화를 정치, 사회, 이데올로기와 동일을 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이데올로기와 동일을 시하는 것이다. 이게 나왔죠. 문화를 이데올로기는 이념이란 뜻이에요. 정치, 사회, 이데올로기와 동일을 시라는 건 뭐냐면 그 영어로 이제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고 하는데 같게 본다는 거예요. 같게 본다. 이걸 이제 동일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화라고 하는 것은 정치사회 이데올로기와 동일시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를 하나의 이데올로기와 동일시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데올로기 하나의 이념 이런 것을 위해서 어떤 문화를 이제 그 펼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뭡니까
그 나치 밑에서 셋째 줄 보세요. 나치, 뭉크스의 회화까지도 태표적이다. 그러니까 그럼 나치도 결국 자기 어떤 그 하나의 이념을 위해서 그 뭐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벌이지 않습니까?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168쪽 넘어가서 그 위에 여백에다 좀 써주세요. 뭐냐면 현재 우리 문학은 대중이 검열자가 될 힘이 없으며 획일주의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검열에만 이협당하고 있는 상황임을 확인시킨다. 자, 이걸 쉽게 말하면 이 우리 문학은 대중이 검열자가 될 수 없다는 거. 이게 이제 그 뭡니까? 이 당시만 해도 1960년대, 70년대 뭐 이런 시기란 말이에요. 1960년대.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아시다시피 대중이 검열자가 아니라 나라에서 언론 통폐합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지금도 이제 뭐 있다고 하지만 이제 그런 어떤 내용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폐기일주의, 검열에만 이협당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으로 쓴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개인이 어떤 그런 그 검열을 하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이제 검열을 하는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 내용을 이제 여러분이 좀 잘 이해하시면 뭐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9장에 있는 내용까지 설명을 제가 쭉 드렸어요.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10장의 소수자의 목소리와 민족 공동체의 방향이라고 하는 게 나오거든요. 이거 지금 나온 김에 제가 그냥 오늘 여기 현대문학까지 좀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5분 정도에 제가 다시 한번 초대해서요. 10장까지 오늘 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쉬셨다가, 아시겠죠?